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몹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딸에게 아버지는 유방암 검사를 이유로 딸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버지는 밤, 낮, 저녁, 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았고 방이든 부엌이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제 20살이 된 딸은 법정에서 제발 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몹쓸 짓이 9년 동안 18차례에 걸쳐 계속됐는데도 딸은 왜 신고를 못했던 걸까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딸을 성추행을 했다. 9년이나 견뎠다. 동생 학비 때문에 견뎠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동생 학비가 떨어질 거를 우려해가지고 가정이 파탄 날 거 우려해서 신고를 못했고 20살이면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 무렵에 이제 신고가 됐는데 9년 동안 드러난 거는 18번인데 암수라 그럽니다. 드러나지 않는 범죄. 그는 뭐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공소장이라든지 재판에 반영이 안 됐고 훨씬 많은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반영됐기 때문에 형이 상당히 높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형이 얼마 나왔죠? 6년 1심에서는 4년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 성폭법상의 친족 간의 강제추행죄입니다. 이제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제 4년이 나왔었는데 본인이 지금 너무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는데 2심에서는 뭐가 부당한데요? 2년 더 늘어났습니다. 참, 예? 2년 더 늘어났죠? 늘어서 6년이 지금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고 변호사님? 저는 이런 거 보면은 갑자기 막 심장이 진짜 뭐 이렇게 나도 기가 떨려가지고 막혀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참 어이가 없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도 또 한 번 더 상처를 자녀에게 줬는데요. 처음 말씀하신 대로 1심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부인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따님 피해자분이 증인으로 이제 하고 나서 마지막에서야 이제 죄를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랬는데도 양형이 가볍다고 또 항소를 하고 이거는 정말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년도 가볍다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은 굉장히 죄질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가중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중1 때부터 상습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미성년자였고요. 그다음에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비난할 만한 동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조합하면은 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네. 이렇게 굉장히 장기간 추행을 당한 경우에는 겉에 상처가 없어도 그거를 상해로 인정을 하거든요. 이거를 상해까지 인정을 한다면 7년에서 1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대법원 양형 기준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여성단체 같은 데서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법이라는 거는 객관적이고 냉정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쯤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통상은 들고요. 이제 계부라 그러죠. 예. 계부 아버지에 의한 그런 강제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하는데 친부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첫 사례 내지 아주 드문 사례가 같고요. 그 친부가 친딸에 대해서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에서 아마 우리 재판부도 그럼요. 그걸 놀랐겠지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습니다.